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오늘은 영화배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이라서 따로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반수 박사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쪽에서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얼굴들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첫 출연인 만큼 이제 좋은 내용들, 다양한 부동산 시장 얘기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나 뭐 회원들이나 우리 재경 소장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그 우리 김재경 소장께서 책을 하나, 멋진 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실 책 쓰는 게 써본 사람은 알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책을 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어요. 이 책에서 우리 독자님들한테 뭐 던지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책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고 이제 잡아놨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시장 책으로 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전업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어갔는데, 예. 근데 이제 10년을 넘기지 말자 하면서 이 책을 내면서도 제가 첫 책을 내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책인 줄 아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3장 부분엔 정비사업 내용이 있긴 한데 아마 구 박사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뭐 어려운 영역들, 진짜 내가 와 여기서 대박을 낼 거야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알면 이런 걸 왜 투자하지 싶은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지 않나요? 사람 잘못 만났어요. 그렇죠.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 솔직히 이거 되도 않는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만 사실 정비사업 투자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초보자면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첫 책을 정비사업에 대한 책을 써버리게 되면 사실 느낌이 약간 저는 이런 걸 경계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좋아요, 상가 좋아요, 토지 좋아요, 재개발 좋아요, 뭐 지식선 센터 좋아요, 생숙 좋아요, 뭐 이런 식처럼 뭔가 카테고리 중 하나로만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큰 틀을 먼저 알고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 시장도 이해를 못하면서 정비사업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입지도 볼 줄 모르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더 들어가서 그렇죠. 뭘 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을 먼저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목차를 보게 되면 되게 두껍습니다. 이제 책이 정말 두꺼운데 이게 이 두께 한 4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이 책을 보다 보면 1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적인 내용들, 2장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이제 사항들, 세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네 번째가 사실 이 책을 인쇄하기 직전에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간 일자를 한 일주일 더 뒤로 밀어버리고 죽어라 쓴 게 이제 정책적인 사항이거든요. 분명 이게 요즘 정치 사회적으로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 또 이제 정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정책들이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4장에서 이렇게 정리해놨고 맨 마지막 5장은 입지적인 사항. 그래서 어디 그걸 알 수 있게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에서 총 5장 구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책 안에 뭐 여기 가면 좋다, 이거 사면 좋다 이렇게 딱 찍어준 거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눈치가 좀 있으면 네. 알 수 있다. 왜냐면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네. 좀 그렇고, 그지? 읽어보면 사실 아까 특히 5장 부분 쪽에서는 입지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하면서도 저도 이제 예시를 들어놓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강남 좋은 건 다 알지만 돈이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금액대에서 이제 옥석 같은 곳들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이제 지역대도 예시로 풀어드린 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을 정리해 보면, 그래, 시장을 이긴다. 시장을 이기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독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시장을 이기는 법이란 것이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파랑새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시장을 이기게 된다는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당장 내가 내년에 벌 수 있어요? 내후년에 벌 수 있어요? 우리 단타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근본적인 입지를 바라보고서 여기 상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단기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내가 투자를 접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데들이 아니라 장기적 5년이든 10년 뒤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입지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뭐 새해에 보면 항상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하는 것을 뭐 각 언론이나 그렇죠. 특히나 우리 김재경 소장께는 많은 언론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재경 소장께서는 뭐 저는 사실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 25년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또 단기적인 전망과 또 장기적인 전망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희 채널 투미TV에서도 올려놓은 것도 있었고 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 막 쫙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핵심만 놓고 보자면 이제 2025년도 부동산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종합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상저하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지역이, 모든 부동산이 상저하고라는 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요즘은 뭐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이 똑같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좋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나쁘다라고 말해요. 왜냐?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서울은 완전 불장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사실 불장인 데는 따로 있죠. 노도강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강남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정책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 정권 때부터 이 규제 자체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번에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제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장난질 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쪽으로 세금 정책들이 이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한 채를 구성하려 했을 때 어느 주택을 남길 것인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사실 지방 내에서도 광역시냐 아니냐 거점 도시들에 따라서도 여기서도 또 부산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부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파편화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서울이 다 같은 서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정말 2024년도 하반기나 2025년도 막 1월달 이때도 정말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도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지만 일반적인 강북 같은 경우는 해도 상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올라갈 거라고 봤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은 2026년도가 되게 되면 공급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요. 3분의 1 토막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감소가 되게 되고 또 지금 입주장이 실종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둔촌주공 입주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5년도 3월달까지인데 전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가락시형 송파 125시티 입주할 때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은 안 빠졌었어도 전세는 확 무너졌었거든요. 제 기억하기로는 84 타입 전세가 물론 이제 후순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조건, 이제 선순위 대출 끼고 들어가는 거였었지만 84 타입 전세를 4억대까지도 전 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둔촌주공도 매매는 안 떨어져도 전세는 좀 무너질 수 있겠다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 84 타입 전세가 11억이 넘어갑니다. 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가 물량이 좀 있어요 라고 말해도 이제 다음 텀이 어디냐, 임은동, 장위동 쪽에 물량들이 한 1만여 세대가 입주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입주장 넘어가는 순간 앞으로는 전세 금액이 하향 안정될 만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네, 2026년부터는 매매 금액을 떠나서도 전세 금액부터 올라갈 게 눈에 보여지는 거고 2026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게 눈에 보인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가 내 집 마련의 기회였고 이게 지금이야 상반기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쉽게 판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오히려 또 2026년도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2025년도 하반기 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서 살 거니까 상저하고라고 말했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곳이 서울이다 라고 하면 2025년도 상반기, 즉 지금 사야 된다 라고 말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벌써 지금 저희 아직 2월인데 그렇죠. 과거형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참 웃긴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해제해버립니다. 2025년도 2월 12일자로 이제 풀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박사님이랑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2주예요, 2주. 이 2주 사이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포 압구정은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갔었으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잠실이 폭등을 합니다. 얼마가 올랐냐? 앉은 자리에서 그냥 5억이 뛰었어요. 잠실이 그동안 동호수에 따라서 엘리트가 27억에서 28억 정도 했었거든요. 30억 거래됐다는 얘기는 사실 토호제 풀린 당일부터 들리긴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33억 거래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래 버리니까 바로 잠실보다 위 대치동,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대치동은 실제로 기사 떴습니다. 실거래가 40억을 찍었고요. 그리고 실제 호가는 더 높게 형성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 본인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아니 반포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올라가 있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와 주니까, 그전에는 반포를 5, 60억 해도 지 혼자만 너무 떠 있으니까 이 갭이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이게 반포를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갭을 좁히면 뒤에 치고 올라가 주니까 우리도 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반포 압구정은 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잠실 리상이 쫙 치고 올라가니까 마포, 성동,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는 아직도 20억 전후인 애들 많았거든요.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옥수동이나 아현동은 뭐 22억 뭐 얘기 들리고 있고, 아현에서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24억 거래가 됐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신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마포, 성동, 강동도 다 뛰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핵심 지역의 신축들, 대장 단지만 먼저 뛴 거고, 아직은 신축이라 하더라도 역과의 거래가 좀 있다든가 준신축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여전히 정고점 대비해서 가격대가
한 2, 3억 저렴한 물건들도 존재하거든요. 여전히 뭐 준신축 라인들 봤을 때도 17억, 18억대 매물들이 마포, 성동, 강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뛰었으니까 다음은 어디지? 그럼 얘도 마포, 성동, 강동이 다 뛰었어. 그럼 이제 다음은 광진군가? 동작군가? 여기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순차적으로 서울권역에 대한 회복이 생각보다 상반기에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정치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대기 수요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부동산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작년 말에 또는 올 초에 전부 다 상저하고를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중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흘러갔어야 되고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는 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자 사실은 시장이 약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막상 이제 허가가 풀리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